예, 주말에 시장을 정리하는 시장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S&P 500 지수가 200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돌파는 여러 번 했었는데 결국엔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착이 되느냐, 3,984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 구간이 지지가 되면서 이제는 지선으로 바꾸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 한 주를 보면 달러 인덱스가 빠졌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죠. 2년물 국채 금리도 빠졌고 유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죠. 나스닥이 S&P 500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한 주였고요. 그다음에 주요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강보합. 그런데 아마존이 많이 올랐고 JP모건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차트로 또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 시장을 끌어올렸던 동기들은 첫 번째로는 12월 물가지표 CPI가 6.5% 나왔고 근원 물가는 5.7%, 특히 전월 대비 0.1% 감소한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물가가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럼 긴축도 좀 완만해질 거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완만한 침체일 거야. 이런 기대감을 유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지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64.6을 기록했거든요. 전달이 59.7이었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좋아졌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왜 좋아졌을까 이렇게 따져놓고 봤더니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까? 이걸 갖다 설문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4.0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그때 당시에 3.6 찍고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후에 가장 낮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년 인플레이션은 뭐 3.0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데 당장 이제 내년이 급한 거죠. 이렇게 되면서 물가는 확실하게 고점을 쳤고 물가가 고점을 치면 물가가 내려가게 되고 물가가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 더 가격을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소비 심리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는 진정되고 소비 심리는 살아나니까 경기 침체 세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시장을 올리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어떤 발언들도 오늘 많이 나왔는데 금융 인사들, 금융회사 CEO들은 대체로 보면 좀 안 좋다, 안 좋은 상황이라서 대선 충당금 쌓고 있다. 그런데 경기 침체는 좀 완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락 쪽으로 보게 되는 건데 이날 이제 완만하다라는 표현을 더 주목을 했어요. 초반에는 이거 불안하다라는 쪽에 하락 출발을 했다가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경기 침체는 완만하다잖아. 이런 쪽에 포커스를 또 맞추다 보니까 이제 하락하다가 하락에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근데 좀 겁주는 사람들, 또 경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경기 낙관론은 속임수다. 현재 6% 물가 생각을 해봐라.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 여기서 무슨 뭐 금융시장이 어쩌고 좋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좀 섣부르지 않나? 이런 주장을 했고요. UBS의 이제 마크 해플 같은 사람은 지금 금리 인상해서 그 높아진 금리에 대해서는 실적이 아직 반영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 높아진 금리를 반영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올해 경기 침체는 매우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역시 또 금융시장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목소리도 이제 있었는데 그 와튼스쿨의 시겔 교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이미 끝난 걸로 봐야 된다. 예, 제가 오타라네요. 인플레이션이 이미 끝난 걸로 봐야 되고 이미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인플레이션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제가 뭐 팟캐스트에서도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만은 연준이 보는 물가 지표는 너무 구린 거다. 옛날 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죠. 1, 5, 4, 3, 2, 1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연준은 그 중에 3이 평균이니까 5에서 3 떨어졌어. 이렇게 보는 거고 시겔 교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5에서 지금 1로 떨어졌는데 1로 떨어졌으면 1을 봐야지 왜 지금 3을 얘기하고 있냐. 이전 건데 3은 이미 몇 달 전 건데 그래서 이미 인플레이션은 끝난 걸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증시는 새로운 강대장이 시작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 발언도 하나 봐야죠. 라파엘 보스틱은 물가 추이 일단 긍정적. 그래서 이제 다음 회의에서 인상폭 축소하는 걸 검토할 거야. 지난번에 0.5 올렸으니까 이번엔 0.25 올린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견도 없진 않았지만 투자자들은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분석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주요 종목을 보면 아마존 주봉입니다. 14% 올랐고요. 이번 주에만 많이 빠지고 쭉 올라가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번 주에 우리 증시에서도 카카오나 네이버 흐름이 괜찮았잖아요. 뭐 아마존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JP모건 주봉입니다. 4주 연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증시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금융주가 좀 주춤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금융주가 꾸준하게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첫 주에 급등을 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좀 주춤,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차트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아마존이 끌고 가고 금융주가 따라붙고 이제 반도체주는 종목별로 좀 엇갈리고 요 구도가 나온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첫 번째 임기 3년 차의 주가가 되게 강하다라는 징크스가 있는데 일단 이제 출발은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막 이것저것 자기 경제 성과를 갖다가 이제 찬양하고 막 그런 거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대목이죠.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지금 메인 이슈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한동안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었다가 인플레이션을 집중적으로 봤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각했던 것만큼 안정되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시장이 일단 올라왔죠. 그 다음에 실적으로 넘어갔는데 실적은 잘 나왔거든요. 예상보다는 잘 나왔는데 이후에 나쁠 거야 라는 쪽으로 좀 걱정을 했다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세진 않을 것 같으니까 기업들의 실적 압박도 아주 공포스러울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쪽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된 초기라서 실적이 어느 형태로 이제 작용할지는 계속해서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미국 증시를 봐서 그렇지 유럽은 되게 강해요. 작년에 이제 독일이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이 되게 잘 됐잖아요. 그 와중에, 전쟁 와중에, 그 난리 난 와중에 독일의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그러면서 유럽은 되게 세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난주 글로벌, 이제 로이터에서 따온 겁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자금 동향을 보면 미국은 나갔는데 유럽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유럽 펀드에서 70억 달러 이상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신흥시장에서도 15억 달러 정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는 한 20억 달러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이외에 다른 금융시장에서는 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을 바라볼 게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가 유럽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뭐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미증시의 특징, 아마존은 올라가고 반도체는 주춤했는데 이게 이제 격주로 바뀔 수 있어요. 홀짝식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또 이제 다른 업종이 하나 튀어 올라가서 대형주 중에서 그게 이제 우리 증시에 좀 영향력이 있으려면 테슬라나 애플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이 움직이는 게 사실 아마존보다는 더 좋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지금 8일 연속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9일 연속 올라가는 것도 물론 그 이후에 사례도 있어요. 이건 제가 주말 브리핑에서 그 데이터를 보여드릴 예정인데 카페에는 이미 올려놨습니다. 고릴라 리서치는 이미 올려놨는데 어쨌든 연속 상승 기록이 13일이 최장인데 너무 앞선 생각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10일까지 채울 수 있을 거냐. 근데 사실 연속으로 올라가고 나면 그 이후에 한 달 정도는 지수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매물 소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아재 테스트로는 비도 오고 막 그러니까 옛날 비닐우산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옛날엔 이게 비닐우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 정말 비닐로 된 거. 이거 한 번 이상은 못 쓰죠. 대나무가 막 부러지고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구멍이 나거나 부러져가지고 나중엔 저 대나무 휘어서 저거 가지고 화살 만들어서 갖고 놀았거든요. 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실로 하면 팽팽해지잖아요. 그걸로 이제 활 만들어서 놀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 대나무 중심에 있는 요거 가지고는 이렇게 좀 뭐 칼싸움하는 막대기로 쓰고 그렇게 놀았죠. 그래서 이 우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겁니다. 이거 아실 정도면 40대 중반 이상, 중반도 이거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후반 정도 돼야 기억나지 않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좀 한번 보시라고 비유도 오고 해서 이제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 실시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음질 상태가 중요해서 제가 마이크 좀 좋은 마이크를 2개를 교대로 쓰고 있었는데 둘 다 같은 증상을 보여서 지금 아마 제 초기 방송보다 음질이 좀 떨어져 있을 겁니다. 하나 AS를 보내놨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기 전에 이제 이 상태로 한번 테스트는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유튜브 댓글로도 좋고 카페에도 올려주셔도 좋으니까
시간대 편하신 시간대를 뭐 선호하시는 시간대 혹시 있으시면 저는 뭐 장중이든 마감이든 상관없으니까 이제 그때 가급적이면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시간 방송 어차피 녹화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못 보시는 분들은 어차피 녹화로 남게 돼 있으니까 뭐 나중에 편하실 때도 보셔도 되니까 이제 뭐 실시간 방송 한번 의견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페 고릴라 리서치에도 지금 이미 의견 올려주신 거 있고 제가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와주시고 방문해주시고 또 여기 고릴라 리서치 가입 안내도 있으니까 또 많이들 또 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